건수는 뭐 1등 하시잖아요, 지금. 건수는 70 몇 건 한 것 같아요. 하루에 2건씩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600건인가 700건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하루에 4명씩 고객을 만나는. 고객을 만나는. 계약이 아니고 고객을 만나는. 한 방에 지금 신물자가 되게 생겨가지고 엄청난 리스크를 겪고. 안녕하세요. 돈과 영업에 대한 이야기하는 밀리언 달러입니다. 촬영하는 일자는 이제 8월 첫 번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편한 복장으로 나왔는데요. 저희 이제 7월, 8월 이제 2달간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마찬가지지만 썸머 컨테스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썸머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이제 썸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현황판이 저희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썸머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0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1차 썸머가 이제 달성하는데 지금 한 500 정도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700을 하면 더블을 달성을 해서 이제 발리를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1100을 하면은 이제 트리플이라고 인정을 받아서요. 프랑스를 가고 있습니다. 250이 기준인데 더블은 700이고 트리플은 1100이라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한데 어쨌든 회사 룰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주말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 이런 썸머 기간 동안에도 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저희 그 신한라이프에서 15년 연속 그 건수 챔피언을 하시는 분을 오늘 맞다 그래서 이제 찾아뵙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길 건너가시죠. 형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가 내라니까. 제가 이제 형님 뒷조사를 좀 해봤더니, MDRT를 벌써 이제 19회 했고, 이제 내년이 한 20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COT 7회를 하셨고, TOT, MDRT 실적의 6배인 TOT를 무려 이제 8회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이제 쭉 하셨던 것 같아요, TOT를. 네. 그랬구나. 나보다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 신한라이프에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대단하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는 건수 챔피언을 지금 15년째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적보다도 진짜 건수를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이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저희가 7월, 8월 썸머 기간이잖아요. 썸머 때 최근 근황은 좀 어떠세요? 썸머라는 그 축제지. 회사 내에서의 축제와 이벤트 이 기간이 들어서면 우선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사람이 긴장한 만큼 집중해서 일을 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는 다른 어떤 달보다 돋보이는 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모든 FC들이 똑같이 겪는 하나의 또 경험일 거라고 생각해.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썸머 중에는 7월 한 달 마감하고 이제 8월 첫 주잖아요. 그렇지? 지난달은 좀 어떻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좀 내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보다는 못해서 만족은 못하는데, 네. 그래도 그들을 잘 쫓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 근데 건수는 뭐 1등 하시잖아요, 지금. 건수는 70 몇 건 한 것 같아. 7월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야, 대단하네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70건을 해요. 나도 하다 보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후배들도 보고 이렇게 건수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달, 2달 이렇게 반짝하는 거는 쉽잖아요. 뭐 쉽진 않지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형을 봤을 때 계속 이렇게 건수가 좀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작년이 몇 건 정도 계약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그때 하루에 2건씩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네. 600건인가 700건 사이였던 것 같아요. 600건에서 700건 사이. 정확하게 계약
그 계산을 못 하시네요. 네, 안 봐. 세지 않고 있으니까. 안 봐.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그럼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한 2020년, 21년 이때도 기억은 나세요? 그때도 400건 정도, 그러니까, 전후? 근데 어떻게 이렇게 400건대, 사실 400건도 어렵잖아요. 하루에 한 건 이상인 거니까. 400건, 500건 하다가 거의 700건 가까이를 이렇게. 우선 신규 고객 창출이 제일 중요한데, 신규 고객 창출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회사에서 그때 당시의 시점에, 조인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인업. 회사에서 많이 장려했던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후배들하고 조인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 아무래도 건수가 기존 고객들을 만나고 소개받은 것보다는 좀 더 월등히 숫자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확실히 이제 조인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너지가 더 난 거네요. 그럼 시너지가 나지. 그러면 이제 한 최근 15년 동안 건수를 엄청 많이 하셨는데 형님 일하신 지가 지금 20년 좀 안 됐지. 20년 좀. 그러면 첫해 이제 입사하실 때부터 원래 잘하셨던 거예요? 첫해 입사할 때 목표가 3W 100주. 일주일에 3건씩은 무조건 계약하자. 15건 했던 것 같아. 첫 주에. 첫 달에. 첫 달에 15번. 겨우. 겨우. 죽을 힘을 다했어. 그리고 3W 100주를 채우신 거네요, 어쨌든. 그때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에 2년에 걸쳐서 100주를 채웠지. 그렇죠. 2년 50주씩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이렇게 잘하게 된 어떤 형태가 되신 거예요? 우리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루틴인데, 네. 루틴이 몸에 배어 있어서 사실은 그 루틴을 깨지 않는 이상 그냥 흘러간 거라고 봐야 되고, 목표가 100주가 목표였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목표는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가 가장 막연했지만 그랬고, 내가 20년이나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할 텐데 2005년도의 기억이 벌써 20년이 다 돼서 이것 또한 또 어느 정도 달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근데 지금도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선 지금 20년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계속 나가야겠다는 생각이고, 진짜 내가 지키는 목표는 하루에 4명. 하루에 4명? 하루에 4명씩 고객을 만나는. 고객을 만나는 거? 계약이 아니고 고객을 만나는. 일적으로 만나는. 네. 그러면은 원래 2005년에 입사이신 거고,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일반 회계, 소위 이제 모든 법인 기업의 재무팀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지. 그냥 직장인이었네요. 그러면. 직장인. 근데 갑자기 이렇게 FC로 전업을 해야겠다라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계속 돈 욕심이 많았고,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하다가 말아먹었어. 회사 다니면서 차곡차곡 모으셨던 한 방에 지금 신불자가 되게 생겨가지고, 엄청난 리스크를 겪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831 대책이라고 노무현 정권 때 그 부동산 정책이 강남 3구에 거래를 제한했던 그런 상황이기 전에 내가 송파구에 오피스텔을 비싼 거를 하나 계약을 해놓고 이제 준공되기 전에 이제 전매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팔리지가 않고 거래가 안 되고 묶여버리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계속 이미 치른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준공 날짜가 다가오는 시점이 2004년도 말이었고, 그때 자금팀에 있어서 그 명동의 사채업자의 브로커들을 많이 알았는데 그 브로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바지 사장으로 거래를 트게 하고 수수료를 이제 어느 정도를 달라면서 그 수수료가 그때 8천만 원? 8천만 원을 주고 이 오피스텔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 8천만 원이란 빚을 지고 빚 하나 없이 살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빚은 갚아야 되겠고 월급은 한정적이고 일한 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다녔던 건설회사도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에 위태위태한 회사다 보니까 또 다른 이 회사를 옮기기보다는 마침 기회가 또 오는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이쪽에
입사 지원을 받게 됐고 한번 얘기 들어봤더니 와이프가 지점장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월 1,000만 원씩은 벌 수 있다. 와이프가 해봐!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지. 그 많은 분들이 1,000만 원에 다 꽂히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멘트인 것 같아요.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정말 벌 수 있다. 벌더라. 이제 갑자기 이제 건수가 폭발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신규로 계속 고객을 창출하는 업은 진행이 되지만 기존 고객들의 밸류업에 대한 것이 맞물린 거가 더 크지. 10년 정도 쌓아놓으면 10년 전부터 쌓았던 고객들의 밸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계기가 됐었던 게 2015년도였던 것 같아요. 회사의 정책이 신규 고객을 계속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품들만 만들어 오다가 기존 고객의 어떤 또 다른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한 상품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한 것들이 많았어. 뭐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꾼다거나 뭐 종신보험들이 새로운 상품들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기존 고객들의 이제 노후 자산이 좀 이제 종신보험 쪽으로도 많이 옮겨가는 형태로 바뀌면서 또 다른 리모델링의 시장이 창출되는 환경이 조성됐고 기존 고객에 따른 리모델링과 신규 고객의 창출이 같이 맞물리면서 계약이 더 많이 창출되지 않았나. 기존 계약자들 그대로 이제 계속 그래서 리모델링 해가고 가면서 신규 고객은 신규 고객대로 계속 또 원래대로 3W 하듯이 계약이 나오고. 그 정도의 시간이 돼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예. 그리고 하루에 4명을 만나는 데 있어서 4명의 시간을 소화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지만 단순하게 고객을 어떤 거를 제안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아젠다가 서로 고객 간에 공유가 되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필요한 것들만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팅 시간이 짧으면 내가 고객하고 컨설팅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계약 확률이 높아가고 그러니까 고객을 4명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되고 한 30분에서 40분이면 대충 미팅이 끝나니까. 그러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우선 6시 회사에 출근을 하고 네. 8시까지는 거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8시부터 9시 정도쯤이 되면 이제 보안이나 미진한 것들 또 전화할 사람들 리스트 좀 정리하고 9시부터는 TL을 해서 내일 만날 사람들 스케줄도 확인하고 또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스케줄을 미리 세팅하고 스플랜 잡는 것도 TA를 하고 그거 오전에 하시는 거예요? TA는 무조건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 같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이제 11시쯤이면 이제 1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미팅을 잡아놨기 때문에 12시 미팅이면 무조건 11시 전에는 나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12시, 2시, 4시, 6시 또는 6시 이후에 어떤 이렇게 4명에서 5명 정도를 만나고 집으로 바로 퇴근. 이게 내 루틴. 근데 이제 T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전에 FC들이 전화하기 굉장히 좀 꺼려 하잖아요. 고객들이 바쁠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선입견이야. 잘 받아요. 고객은 9시에 전화한다고 받는 사람이 있고 10시에 한다고 받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거는 그냥 내가 전화하는 거지. 전화하면 그냥 전화하는 거지. 고객 입장보다는 그냥 내가 고객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환경을 따지고 나의 뭐 마음가짐을 따지고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이런 게 아니라 9시면 뭐 당연히 회의를 많이 하겠지 전화 안 받겠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왜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네. 아니라니까. 그렇죠. 받을 사람 또 받고. 그걸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으면 또 이따 전화하고. 안 받으면 다음날 또 전화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전화하고 받을 때까지. 어, 그거는 내 결정이잖아. 그쵸. 내가 포기하지 네. 않으면 고객은 만날 수 있어. 근데 내가 포기하면 뭐 못 만나는 거. 그건 내 결정인 거지. 그렇죠. 그리고 고객이 만나기 싫다고 결정할 때까지 전화하는 건 내 의무라고 생각해. TA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신 거 중에 이제 아젠다를 이제 맞추고 그렇지. 미팅을 한다는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TA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네. TA 할 때 미팅을 목적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목적으로 너를 만나려고 하는 시간을 내라. 그 목적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가 구체적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하나의 단어로서는 서로 간에 공유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단어라는 게 예를 들면 비과세 통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간병인이라든지 또는 뭐 갱신을 비갱신이라든지 어떤 그런 고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 정도는 단어로서 고객한테 인식을 시키고 고객한테 갔을 때 그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사전에 고객이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거나 상황 얘기할 거 없이 그 얘기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팅 시간이 길지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최근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최근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는 사례? 사실은 나는 고객을 만날 때 이관계약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관계약자라는 거는 수십 년 전에나 수년 전에 가입한 상품에 대한 정보 정도만 알고 있고 그 사람의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 이게 다잖아. 네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스토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이 보험을 계약했는지조차 몰라. 하지만 이 사람한테 내가 제시하고 싶었던 아젠다가 TA상에서 갱신형이니 비갱신으로 바꾸는 것에 따른 부분을 안내드리러 갈 겁니다라고 주제를 얘기하고 TA를 했다면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한테 준비할 가이드를 준비해. 가이드를 준비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고객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모르잖아. 이 사람이 가족력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 그러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보험료가 돼. 고객 입장에서는 뭘 바꾸더라도 자기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비싸지 않으면 우선은 받아들이기가 편하잖아. 그렇죠. 그 보험료에 맞춰서 가이드를 준비해. 똑같은 보험료보다 더 낮게 하거나 싸게 하거나. 그리고 고객이 좋아하는 두 번째 포지션은 당연히 나비기가. 옛날에 갱신형은 적어도 80세까지 또는 내가 낼 수 있는 기간까지 내는데 그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납입 기간도 그만큼 더 짧게 납입을 끝낼 수 있다면 더 좋겠지. 세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기존 거보다 보장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 그것이 고객을 납득할 만큼의 또 컨텐츠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어떤 특약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고객들이 요즘 그래도 관심 있어 하는 거는 의료보험이나 실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들. 항암치료 또는 뭐 간병비. 네. 이런 것들은 고객들한테는 꽤 주목을 끌만한 좋은 재료지. 그걸 이런 거 꼭 섞어서 전화상에서. 안 하고 전화상. 절대 안 하고 이제 AP 때 가이드로 준비해 가는 거지. TA 때는 그냥 아젠다. 갱신을 비갱신으로라는 그 정도만 인식시키게끔 하고 그거 주제에 대한 가이드를 준비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얼마인데 같은 보험료로 이렇게 모델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 모델은 절대 지금 최종적인 최종안이 아니고 다른 데 가입된 보험들이 얼마큼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좀 더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더 줄여갖고 오겠다. 그리고 편중된 쪽에 특약이 구성되어 있으면 좀 분산시켜서 밸런스를 맞추겠다. 그리고 갱신형들이 다른 데 있으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비갱신화 시켜서 보험료를 더 낮추겠다. 이것들을 준비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최종안을 갖고 오겠다. 고객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좋아해. 전체적인 걸 검토해준다는 것에서 가장 좋아하고 보험료를 낮춘다는 것에서 좋아해. 보통 이제 그 전체적인 걸 본다는 게 증권 분석이잖아요. 근데 고객은 여기서 가장 좋아했던 게 고객이 어떤 한 분이 피드백을 해줬어. 이 가입을 한 지가 15년이 넘었던 고객이었기 때문에 많은 FC들을 만났대. 근데 한 번도 자기가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해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대. 당신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자료를 이제 준비한 사람이. 아까 가이드 자료. 가이드 자료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방향성으로 준비하겠다라는 가이드 자료. 초안이라고 하지. 그쵸. 이걸 출력해온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야. 대부분 아이패드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상품을 안내하는 자리만 했지. 실질적인 제안서를 갖고 온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야. 제안서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야. 주력 상품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뭐 그때그때 좀 다르게 컨설팅을 하시나요? 상품을 선택하는 건 내 몫인데 고객이 앞으로 어떤 보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AP 때 준비가 돼서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갔으면 상품 선택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잖아. AP 때까지는 어떤 제안을 하는 건 아니고 AP 때는 가이드만 제안하는 가이드만 제안을 하고 이 방향성에서 좀 더 첨가할 것들이 가족력이 있느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느냐, 그 직업이 무엇이냐, 그 납입 기한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가. 이런 걸 통하고 그러면 가족력이 있다고 치면 지금보다 보장을 좀 더 올리고 싶다라는 의사라면 내가 보험료를 그만큼 더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보다 얼마큼을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정도까지는 가이드를 달라고 해요. 나도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그 예산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로 준비해서 오겠다. 이때부터는 파트너가 된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 고객도 궁금해하겠지. 이게 AP의 마무리가 돼야죠. 호기심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일단 이제 저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이
영상 보는 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전화할지 어떻게 AP 할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시연을 좀 팁부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어떤 고객일 때에 따라 네가 그러면 뭔가 주제를 주면 주제를 거기에 따라 내가 드릴게요. 간단하게 멘트를 하면 어떨까?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죠. 소개받은 고객이라고 할까요? 소개받은 고객.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40쯤 제 나이로 할게요.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인데 보험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크게 관심은 없어요. 받고 이 사람이 전화 올 거라는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 전화가 올지도 알고 있다. 네. 소개자가 이제 얘기를 해줘서. 그러면 왜 소개를 해줬는지까지도 나왔겠네? 왜 소개해줬는?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딱히 이제 막 엄청 관심 있는 건 아닌 거죠. 오케이. 정성환 과장님 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친구 되시는 네네. 신재영님의 네네. 친구이면서 또 자산관리사인 신재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냥 전화 올 거라고. 그러셨군요. 전화 한번 받아보라고 네. 하고, 만나면 뭐 도움 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던데요. 아무래도 보험설계사 입장으로서 추천을 받았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보험 얘기를 할까봐 걱정하시겠죠. 네, 보험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딱 그렇게 얘기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자산관리사로서 전체적인 자산의 흐름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자산관리사요? 저축에 대한 계획을 세워드리고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 보험료라는 고정비가 네네.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정하다 그러면 그 적정한 보험료 내에서의 밸런스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 이왕이면 돈을 모으더라도 좀 목적성 있게 모을 수 있도록 종잣돈이나 이런 것들 또는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지 혹시라도 좀 원대하게 내 집 마련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고 계획을 세워드리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라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재영이한테도 좀 많이 와닿고 만족스러워서 추천을 과장님께도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보험회사 소속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지금 보험뿐만 아니고 좀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거 맞습니다. 증권사의 직원들도 그렇지 다 마찬가지로 보험 얘기를 안 할 수 없듯이 모든 금융 상품들을 다루고 전체적인 것들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지 그것도 신뢰를 갖고 같이 의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그 보험 점검을 한번 받기는 했어요. 누구한테요? 어디 뭐 토스인가요?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요즘 토스가 많이 연락이 오죠. 와서 점검해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점검 받았는데 뭐 괜찮다고 이렇게 뭐 한두 개 추천해 주길래 보고 한 3만 원짜리 안보험 하나 들고 나머지는 괜찮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럼 저도 괜찮다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괜찮다면. 그래요?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목적이나 자금 계획에 어울린다면. 네.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전반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단순하게 보험만 놓고 보자면 실비 가입되어 있고 안보험 있고 있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만족하시다면 저 역시 보험 얘기는 안 할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면 만나서 어쨌든 뭐 자세한 그렇죠. 얘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뭐 계약을 하거나 상품 소개하거나 이런 자리는 아니니까요. 편하게 만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만났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따로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관심이 없는데 보면 얼마나 내시나요? 그렇죠. 근데 아프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아팠어요. 그렇죠. 그 돈을 돌려받고 싶나요? 그렇죠. 돌려받고 싶죠. 오히려 그 30만 원 중에서 보험료라는 비용이잖아요. 안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 비용을 좀 반으로 줄이고 반은 그래도 놓으나 이제는 분산이 필요하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짜서 아무도 안 알려줘. 그럼 이것저것 다 따지고 고객의 입장을 배려하면 나는 받을 수 없어. 그게 안 나와.